이분 사연은요, 좀 다소 좀 길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엄청나게 노력을 하신 분이어서 여러분께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23살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과생이시고, 군대 갈 준비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사람의 고민은 사람 사이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원하지만, 감정적인 이슈로 인해 항상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급발진한다고 한다. 그래서 20년 동안 모든 인간관계를 수능적 태도로 지내오다 보니 주도적인 위치를 얻으려고 해도 무의식적으로 기피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로 파생된 다른 문제로 연애 경험은 갖지 못했다. 다방면으로 노력해보았지만 항상 비슷한 유형의 문제로 더 나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는 성격에 뭔가 이슈가 있는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게임, 롱머니 스테러스 게임 중에 게임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슈퍼 뉴비의 느낌으로 했다가 더 잦은 빈도로 그냥 게임의 환경을 부숴버립니다. 남이 다 져주는 판도 굳이 엎어서 없던 게임을 만들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나 솔직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그냥 뭔가 초상적인 그런 내적인 어떤 그런 내적인 이미지를 형성한 것 같은데, 감정을 다루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일단 내가 전체적으로 이 사연자분의 글을 읽어봤을 때 약간 사연자분은 그 벅스데이가 말하는 간마멜 타입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게임을 굉장히 뭔가 분석을 하려고 하는 듯한 시도가 느껴져요. 그래서 어린 시절 주도와 수능의 개념을 가르치는 부모님 아래서 자라면서 이런 식의 알고리즘이지. 너는 꼭 시켜야 하니? 스스로 했다. 그랬더니 니 왜 니 맘대로 해? 수동적으로 한다. 너는 꼭 시켜야 하니? 스스로 했다. 이런 악순환. 그리고 야, 모르면 물어봐. 물어봤다. 너는 아직도 그걸 모르니? 안 물어본다. 모르면 물어봐. 이게 거의 무슨 사이코패스 직장 상사 아니면은 사이코패스 군대 선임인데 이거? 그래서 부모님 말씀이 법이라고는 하지만 유연함이 없어. 이건 부모님이 교육을 잘못시킨 거예요. 사연자분. 이건 부모님이 굉장히 교육을 잘못시킨 겁니다.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교육이에요. 아이한테. 절대 하면 안 되는 교육인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은 소용이 없지. 그렇지? 가정이 아닌 바깥에서도 무조건 수능하라는 이야기에 세상에 어떤 부모가 이렇게 가르쳐요, 자식을? 밖에 나가서 수능하라고? 내가 이렇게 낮은 자세로 있는데도 친구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나 싶어 심한 강박증을 알았습니다. 학생 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에 따라 컨디션이 조절이 안 되는 이거 거의 뭐 신경증이네, 신경증. 그래서 머리가 뜨거워지고 복통이 오며 입맛이 없어지고. 이거는 저한테 올 게 아니라 오은영 선생님한테 가야 될 것 같은데 가끔 이런 사연이 있어요. 내가 뭐 무슨 테라피스트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데 그래서 뭐 이런 가정 환경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없고 그래서 차라리 남 탓만 하고 사는 페미니스트들이 부럽다. 최소한 그 사람들은 정신 승리라도 하지 않냐. 주도를 어떻게든 억제시키려는 가정이 너무 싫었다. 그러니까 이 사연자분이 뭔가 주도적으로 하려면은 엄마 아빠가 밟아놓은 거네. 그래서 그런 불안함은 제게 사람 사이에서 주도적인 자격이 없다고 괴롭히는 것 같고 이것이 제게 감정 기복을 일으키는 원인이라 느껴집니다. 이거는요, 굳이 이분의 사연을 보면은 지금 뭐 제가 뭐 주도적인 알파가 되고 싶어요, 뭐 그룹 내에서 알파가 되고 싶어요, 이 정도 레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알파고 베타고 이딴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기본적으로 디폴트적으로 인간이 모두나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자기 인생의 주도권이 지금 없는 거야. 이 사람의 문제는 지금 뭐 그 와중에 더 주도를 하고 뭐 리드를 하고 이딴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명실상부 이건 부모님 탓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나 자신만을 위한 주도는 편입 성공이나 눈에 띄는 다이어트, 자격증 취득이나 토익 점수 중으로 충분히 증명해냈습니다만 좋네요. 뭐 편입도 쉬운 게 아닌데 사람을 대할 때 주도자의 위치를 유지하는 방법이 궁금하다. 사연자분, 내가 이 얘기를 해줄게요. 일단 사람을 대할 때 뭔가를 주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요. 의사소통은 테니스 같은 거예요. 나 혼자 벽에 대고 치는 게 아니에요. 상대도 치는 거란 말이야. 근데 테니스와 다르게 의사소통은 이런 테니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최대한 오랫동안 서로 왔다 갔다 칠 수 있는 테니스가 좋은 테니스예요. 실제 테니스는 상대가 못 치게 만들어야지 좋은 테니스잖아. 그게 원래 경기인데 대화의 테니스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쁘게 잘 나오는 게 좋은 테니스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 뜻이냐면은 본인이 지금 너무 인생에 주도력이 없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갈구를 하고 여기에 굉장히 강한 무게를 실어야 된다는 건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망각하면 안 돼요. 사람과의 대화라는 거는 누가 주도를 한다가 아니에요. 상대가 말이 많고 싶고 자기 얘기를 많이 하고 싶으면 그냥 들어주는 거고, 뭐 상대가 내 얘기를 많이 듣고 싶어 하고 나한테 관심이 많으면 뭐 내 얘기를 해주는 거고. 사실 나는 전자가 더 좋다고 봐요. 솔직히 다른 사람 얘기 앉아서 듣고 있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이게 친목은 금이라는 말이 종종 이럴 때 빛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당신은 워낙 이런 것 자체가 인생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너무 지금 중요한 거야. 주도를 해야 된다는 이런 강박이. 왜냐하면은 너무 눌러놓으니까 튀어오르고 싶은 강박이 큰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당장 대화를 주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대화를 잘 풀어가시는데 차라리 잘 들어주는 방향을 연습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자기 주장을 하거나 내가 뭔가 나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상대방이 불쾌할 거라는 막연한 공포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추론을 하건데. 왜냐하면은 지금 위에 나한테 알고리즘으로 적어준 부모님의 교육 방식의 알고리즘을 보면은, 그 악의 서큘레이션을 보면은, 그 악순환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내가 뭔가 나만의 생각을 갖고 나의 주장을 갖는 게 이 부모님 때문에 새겨진, 어렸을 때부터 새겨진 마음인데, 그거 자체를 타인이 불쾌해야 할 거라 생각을 해. 근데 당신, 내가 유튜브 찍은 거 보면 알겠지만 내가 당신 눈엔 내가 그래 보여? 아, 물론 나도 살면서 특정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뭔가 불쾌해 하지 않을까라는 건 고려는 하지. 근데 난 지금 불특정 다수에게서 내 생각을 말하는 기회가 주어진 상황에서, 또는 뭐 논쟁의 장이라거나 뭐 음식을 고른다거나 이런 상황이 있어서 내가 내 주장을 해도 되는 상황이 있어서, 조던 피터슨이 얘기한 대로 네가 be offended, 네가 불쾌해 하는 건 네 사정이고 네 숙제지, none of my business야. 이게 멘탈 포인트 오브 오리진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은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내가 왜 이 말을 해야 되고 이 말이 지금 왜 필요한지, 지금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멘탈 포인트 오브 오리진이거든. 우리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사연자분은 일단 이 공포부터 갖다 버려요. 이거를 극복하는 훈련을 해야 돼. 무슨 훈련? 내가 내 주장을 해도 되고 내가 내 생각을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싫어한다. 또는 싫어한다 해도 그거는 내 비즈니스, 이건 none of my business다. 내 알 바 아니다가 돼야 돼요. 이거는 부모님 때문에 새겨진 그런 습관이에요. 그래서 사연자분은 이거를 가장 먼저 체험을 해야 돼. 이게 내가 아무리 말을, 내가 지금 방금 한 말 웬만한 뭐 심리학 저서나 무슨 뭐 여자애들이 읽는 그런 뭐 인간관계서나 뭐 자기발서에 가면 다 있는 얘기예요. 이거를 실제로 경험적으로 괜찮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컨플릭트, 갈등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건 지하철이라고 생각해봐요. 지하철에 한겨울에 자리가 났는데 자리가 요만큼 있어. 내가 앉을 수 있을까 의심스럽잖아. 근데 일단 궁둥이 들이밀려보잖아. 앉고 이렇게 하면은 재밌게도 처음에는 이렇게 남자들끼리 이렇게 팔 이렇게 서로 이렇게 팔꿈치 부딪혀 있다. 근데 한정거장만 가면은 그걸 중심으로 다시 자세를 다 고쳐 앉아요. 그러니까 누울 자리 보고 뻗는다라고 해야 되나? 이 세상은 내가 얼만큼 뻗냐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또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내 필요한 만큼 영역을 뻗치면은. 근데 내가 무한히 쭈그러들면은 그만큼 내 쭈그러든 영역만큼 상대방이 침범을 하게 돼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줏대가 없는 인간들이 무시당하고 이용당하고 사람들이 홀대를 하는 거고, 오히려 지 고집 세고 지 할만하고 손가락 한 손가락 있는 애들이 오히려 인간적으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애들이 대접을 못 받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착하다고 뭐 그만큼 사회가 더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더 인정해줄 줄 알아요? 아니요. 당신들이 우스운 인간이 되면은 우스운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본인의 영공이 필요해. 영해. 대한민국에 영토가 있죠. 영공이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선을 그을 수 없지만, 그러니까 영공 같은 거야. 내가 방금 설명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고 선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바운더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레드필에서 여자들한테 set the boundary, 여자한테 선을 그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좀 더 확장하면 인간관계에서도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저한테 두 번째 메일 보내셨는데, 이분이 그 사이에, 제가 메일을 못 읽은 사이에 발전을 하고 계세요. 열심히 또. 근데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분이 여러 개를 그래도 이뤄냈는데, 이룬 걸 아침에는 자랑스러워 하다가 저녁에는 내리치는 습관이 있다. 25kg 살을 뺐어요. 대단한 거죠. 편집을 했어요. 대단한 거죠. 카투사에 지원할 공인영어 점수 만들었어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대요. 작은 성공을 하면은 그게 가속이 된다고. 근데 자기 거나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뭐 이 정도면 누구나 하는 것들 아닐까. 나 자신과도 누군가가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람들 다 똑같다고. 이게 뭐가 문제야. 어떻게 보면은 도태된 삶에서 정상 궤도로 올라가는 그 과정도 어려운 것인데, 나라면 당연히 해낼 수 있어야 하고 왜 더 좋은 성과를 못 내는지에 대해서 계속 자신을 괴롭힙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었기에 제 자신을 달리는 말로 비유할 때 어떤 행동까지 채찍으로 행하고 아니면 당근으로 행해야 하는지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전 좀 신기하네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하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저는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50%였다가 한 몇 주 전에 내가 물을 탔어요. 그래서 물 타가지고 20%까지 줄였다가, 그래서 지금 플러스 5%에서 내가 익절을 했어요. 얼마 전에. 근데 지금 사연자분과 비슷한 거 아니야? 인생이 마이너스 50%였다가 25%까지 땡겼다가 이제 플러스 5% 정도 됐다고 쳐봐. 근데 나는 이 정도 누구나 하는 거 아니야? 뭐 다른 사람은 비트코인으로 뭐 자기 해방도 되는데 나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냥 애초에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그냥 나는, 야씨 마이너스 50에서 5%까지 올랐으면 이거 잘했는데 이거 괜찮네. 다시 본전치기 했네. 그러면은 또 기회를 엿보자. 그럼 여기서 또 올라가 보던가 해보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의 어떤 그런 가치와
본인의 결과를 동일시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했던 be, do, have 차원에서 사람들은 다 do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have로 자기 자신을 정의를 하려고 한단 말이야. 내가 일전에 얘기했던 학벌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한 것도 그렇고. 아니에요. 상태는 be인 거야, be. 내가 어떤 인간이냐가 더 중요한 거야. 내가 어떤 존재로 있는 인간인지가. 그리고 그냥 행동은 그냥 발동 버튼일 뿐이고 have는 결과일 뿐이에요. 근데 지금 사연자분은 be, do, have에서 자꾸 do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결과물인 have로 내 자신의 가치를 정의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야. 사연자분이 훌륭한 이유는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5%까지 이끌어낸 인간으로 살았다는 게 대단한 거지. 자꾸 결과에 의존을 해가지고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닌가. be, do, have에서 have로 자신의 가치를 정의하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꼬이는 거예요. 나는 왜 비트코인을 마이너스 50에서 5%를 만들었을 때 나는 신경 안 쓴 줄 알아요? 나는 마이너스 50에서 타이밍을 봐가지고 용기 있게 물을 탔고 과감하게 그 다음에 침착하게 그거를 그냥 나는 그거를 신경도 안 쓰고 잠 쿨쿨 자고 어느 날 일어났다 그냥 플러스 5%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플러스 5%네. 오케이. 그러면은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5%까지 올라온 거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마이너스 25%에서 플러스 5%까지 올라온 거니까 나는 플러스 30%의 수익을 낸 거. 플러스 30%의 내가 목표한 목표치를 달성했으니까 내 목표치 달성했으니까 손절한다. 여기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거는 고작 5%밖에 못 벌었어가 아니라 나란 인간은 마이너스 50인 상태에서도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그 와중에 더 물을 타는 미친놈이고 그 와중에 잠 쿨쿨 자면서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5% 됐을 때 더 욕심만 내고 깔끔하게 끊어내는 인간이 나라는 것 자체에 그냥 기분이 좋은 거야. 그리고 나란 인간은 원래 이런 인간이니까 언젠가는 뭐 운이 좋거나 때를 잘 만나면은 뭐 더 좋은 행운이 있을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비도 해부에서 B로 사고를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그래서 뭐 제 얘기가 뭔 얘기인지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정도 뭐 충분히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뭔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뭐 댓글로 얘기하시던가 하셔도 되고. 그래서 뭐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